공일집합의 뜻과 표현, 공일집합의 연산 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부분집합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부분집합 뭐라고 배웠습니까? A의 모든 원소가 전부 다 B의 원소가 될 때, 즉 B에 속할 때 우리는 A를 B의 부분집합이라 한다라고 배웠죠. 맞습니까? 그렇게 정의를 배웠어. 요 녀석을 배웠는데 이게 이렇게 생긴 기호가 나와 있어요. 양방향 화살표. 우리는 이 기호를 수학에서요. 동치관계라고 불러요. 동치관계. 즉 수학자들은 뭐를 좋아하냐면 특히 수학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의 표현이 있어. 그런데 이걸로만 문제가 나오면 애들이 보자마자 너무 잘 풀 것 같아서 얘하고 동일한 여러 가지 표현을 개발을 해놔요. 그리고 어머 이걸로 내면 너무 쉬웠으니까 이걸로 한번 문제를 내볼까? 이런 식으로 이 다른 녀석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데 활용해요. 그러면 이 녀석들은 겉모양은 달라도 사실은 모두 다 같은 얘기다, 다른 얘기다? 같은 얘기다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이때 이런 기호를 동치관계. 얘네들은 겉모양은 달라 보여도 수학적인 의미는 똑같은 같은 취급을 해주는 녀석들이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뭘 가르칠 거냐면 이거 나오면 너희들이 한눈에 너무 잘 알잖아. 어머 얘가 B에 속하는 거네. 부분집합이네. 너무 잘하니까 좀 어렵게 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녀석과 동치관계 있는 또 다른 수학적 표현을 하나 더 정리할 거예요. 그 표현은 바로 뭐냐면 원소에 대한 얘기지. 원소가 속한다니까. 우선 이 X라는 원소는 누구의 원소여야 돼? A의 원소여야 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누구의 원소가 될 때? B의 원소도 이렇게 돼버릴 때 우리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은 앞에 있는 수학적 표현이 쉬워요? 뒤에 있는 수학적인 표현이 쉬워요? 앞에 있는 게 쉽지. 그럼 출제자들은 뭘로 시험을 내겠어? 뒤에 있는 표현으로 시험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뒷표현이 얘하고 같은 표현이다라는 걸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 얘는 좀 가볍게 넘어갈게요. 명제에서 얘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한번 더 나와. 그래서 명제에서 다지기 들어갈 거므로 가볍게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진부분집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요 어제 부분집합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 우리 느낌엔 이런 게 부분집합 같은데 부분집합의 정의상 이런 그림도 서로 부분집합이라고 나와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 볼 때 기분이 어때? 부분집합인데 꽉 차고 부분도 아니고 기분 나빠. 근데 부분집합이라고 정의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왠지 부분집합 인정은 하겠어. 정의가 그러니까. 근데 기분 나빠. 나는 진짜 부분처럼 생긴 진짜 부분집합처럼 생긴 이런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어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상황, 요런 그림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진짜 부분집합이다라는 의미의 진부분집합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부분집합, 얘도 부분집합 둘 다 될 수 있지만 진부분집합은 두 그림 중에 이렇게 생긴 녀석만 가능하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진부분집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A는 B의 부분집합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되겠지. 하지만 하나의 조건을 더 만족해야 돼. A하고 B하고 사이즈가 같아지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단 A하고 B는 사이즈가 같아지면 절대 안 돼. 똑같이 생기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A하고 B하고 같지 않아야 된다고? 그럼 A하고 B하고 같다라는 건 무슨 말인데? 똑같이 생겼던 거야. 집합이 똑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 이 기호를요. 얘는 등호인가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등호라는 건 수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고 이제 나오죠? 상등, 서로 상, 같을 등.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 상등하다. 상등의 기호예요. 되겠습니까? 서로 똑같은 집합이다. 자, 그러면 이제 집합의 상등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 A랑 B랑 똑같구나 느낌이 오죠. 그런데 여기 뭐가 있다? 동치관계가 있어요. 즉 이렇게 시험을 내면 문제가 너무 쉬워질까 봐 수학자들이 똑같은 문제지만
좀 다른 표현으로 꼬아서 좀 있어 보이게 낸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A는 B와 같다라는 요 A 상등의 기호에다가 B를 붙여놓은 요 녀석과 똑같은 표현은 뭐냐? 이런 겁니다. A는요, B의 부분 집합인 동시에 또 뭘 만족해야 돼? B는 A의 부분. 그렇죠. B는 A의 부분 집합이어야 한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런 표현이 막 보이네? 그럼 무슨 생각해주면 돼? 얘랑 그냥 같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집합의 상등이에요.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시작! 두 집합이 같다 이 뜻은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동시에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것이 바로 상등의 정의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로 가서 자잘하게 이번에는 우리 이제 연산 들어가야 되잖아요. 연산 기호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 기호에는요, 공식적인 연산 기호와 비공식적인 연산 기호가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운 공식적인 연산 기호 아는 기호 한번 얘기해봐. 사칙 연산. 예, 사칙 연산. 어떤 애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애들이 바로 전 세계 만국 공통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공식적인 연산 기호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얘네들은요, 전부 수하고 숫자 사이에만 사용이 되는 수의 연산 기호예요. 수의 연산 기호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의 연산을 배운다, 집합의 연산을 배운다, 집합의 연산을 배우는데 집합의 연산은 얘랑 다르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C자 요런 꼴로 생겼어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런 꼴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호가 바로 집합의 공식적인 연산기호다. 집합의 연산기호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는 연산기호 말고 비공식적인 연산기호도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많이 보아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가끔 수학 문제집에 막 이런 거 있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있지. 보통 우리가 아는 거 수하고 수 사이를 연산기호로 연결을 하려면 이런 걸로 연결을 하는 건데 이거 뭐지? 바로 우리가 이 정체를 알 수 없어하는 이런 것들이 연산기호 자리에 들어가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비공식적인 연산기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연산기호는 말 그대로 비공식이야. 그 문제 출제자가 야 나는 이거를 앞으로 이런 기호가 나오면은 얘는 3a-b로 계산할 거야 라는 약속을 위에다 하나 적어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대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게 비공식적인 연산기호야. 즉 비공식적인 연산기호는 문제 출제자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꼴이냐? 저기에 보이는 이런 꼴도 있고 그냥 동그라미만 치는 경우도 있고 새까맣게 칠해서 동그라미 치는 경우도 있고 더하기 기호에 동그라미 붙이고 곱하기 기호에 동그라미 붙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조금 더 발전해서요. 이와 같은 기호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문제 풀이자 마음대로 문제를 막 만들어내는 거. 이게 비공식적인 연산기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공식적인 연산기호와 관련된 문제들을요. 새로운 연산의 정의 문제다라고 불러요. 새로운 연산의 정의 문제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답지 같은 거 보면 막 적혀있어요. 새로운 연산의 정의. 이게 뭐야? 비공식적인 연산기호 문제 풀었단 얘기야. 알겠죠? 자, 어쨌든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자, 수연산, 수는요, 수의 연산 기호가 사용돼야 되고, 숫자의 연산, 숫자는 항상 뭐밖에 안 나온다? 수밖에 안 나와요. 자, 같은 논리로 집합 연산, 집합의 결과는 항상 뭐밖에 안 나온다? 집합밖에 안 나온다. 라는 거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즉, 우리는 이제 집합의 연산을 배움에 있어서 기존에 배웠던 너무나도 손쉬웠던 수의 연산은 살짝 접어두고 새로운 차원의 연산을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7페이지. 그러면 우리 집합의 뜻과 표현을 알기 위해서 15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일본 숙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15페이지로 살짝 넘어가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기부터 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예, 부분집합. 이거 아니네. 예,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기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다요. 부분집합의 개수 우리 구할 수 있는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요거 연습이야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얘가 집합 1, 2 이런 집합이 있어. 이 녀석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부분집합을 써버리면 되겠지. 불러봐. 작은 것부터 시작. 공집합, 집합 1, 집합 2, 집합 1, 2. 끝났어요. 원소의 개수 0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하나, 둘, 셋, 넷. 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총 4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런데 원소의 개수가 막 100개야. 너희들이 할 수 있겠어 없겠어? 100개면 0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99개인 거, 100개인 거 하다가 미쳐요. 그냥 포기하고 말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에 의해 부분집합의 개수는 무조건 2의 n제곱개 이렇게 나와요. 자, 2의 n제곱개 이렇게 나와요. 맞나 볼까? 얘는 2의 원소의 개수가 2개네. 제곱. 4개 맞습니까?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 보자. 요번엔 똑같은데 부분집합이 아닌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 하고 있어요. 자, 부분집합 중에서 진부분집합에 해당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지. 자기 자신. 자기 자신하고 사이즈가 똑같으면 진부분집합이 아니잖아. 얘네는 모두 다 요 녀석의 일부분임. 진부분집합이지만 얘는 아니죠. 즉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려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항상 몇 개를 빼버려야 돼? 1개. 자기 자신과 사이즈가 같은 1개를 빼야 되므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다 라고 요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외우도록 합시다.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 3번만 읽으면 함께 할게요. 시작!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 자, 아래 시작!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 라고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공식은 배웠어. 근데 도대체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유를 알아야겠죠? 우선 첫 번째, 이 부분집합의 개수과는 공식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괜히 지웠구나. 자, 다시 한번 적도록 하겠습니다. 공집합도 있고요, 집합 1도 있고요, 집합 2도 있고요, 집합 1, 2도 있어. 부분집합에는 맞지? 그러면 보자. 이 부분집합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한 게 몇 개? 2개.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하지 않은 게 몇 개? 2개예요. 절반은 포함해. 절반은 부분집합에 1이 포함이 안 됐네. 그죠? 자, 이 2라는 집합도 안 포함된 거 2개, 포함된 거 2개예요. 맞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부분집합을 구함에 있어서 이 1이라는 원소는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2가지요. 1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포함이 될 수도 있어. 얘가 갖는 경우의 수는 2개야. 근데 2도 몇 개야?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2개지. 3도 경우의 수는 2개. 쭉 가서 n도 경우의 수는 2개.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결론적인 경우의 수예요. 맞아요. 그래서 봤더니 2가 몇 번 곱해져 있는 상태다? n번 곱해져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바로 부분집합 x의 개수는 2의 n제곱개다 라는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경우의 수예요, 결국에. 여기까지 됐나? 네.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되나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 하이라이트는 뭔지 그 아래쪽을 이용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A는 1, 2, 3, 4, 5, 6, 7일 때 1, 2는 포함하고 3, 4는 안 포함하는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요. 2에 전체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7개 써요. 그런데 여기 1, 2는 포함, 3, 4는 안 포함이라고 나와있지. 안 포함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빼버리면 되지. 그럼 포함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빼요.
포함하면 더하고 안 포함하는 거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여기 뭐라고 정리했어요? 포함해도 그냥 빼버리고요. 안 포함해도 그냥 빼야 돼요. 되게 신기하지? 1, 2는 포함하니까 그냥 빼버려 2개. 3, 4는 안 포함하니까 또 2개 빼버려 안 포함하니까. 포함해도 빼고 안 포함해도 뺀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위에 정리해보면요. 집합 A의 부분집합,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는 가정에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특정한 원소 R개는 포함, n개는 안 포함 이렇게 나와도 우리는 공식을 이해 n-r-m 제곱개 이렇게 답을 내야 된다는 얘기야. 되겠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요 아래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요. 개수의 문제야. 개수의 문제야.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의 이제 그 취미 중에 제과 제빵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케이크를 만들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는 바나나 케이크예요. 자, 그래서 바나나 케이크를 만드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바나나 케이크는 케이크 시트에다가 생크림을 덕지덕지 발라놓으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서 3개의 바나나 케이크를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사실 얘는 지금 바나나 케이크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생크림만 발랐어. 그냥 생크림 케이크야. 자, 나는 바나나를 반드시 포함하는 바나나 케이크를 만들어야 했단 말인데 바나나를 안 포함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안 포함하는 녀석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냐면요. 후 작업으로 바나나를 잘라서 이렇게 하나씩 위에다가 꽂아 넣으면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바나나 케이크가 돼버리는 거야. 선생님은 원래 바나나를 포함한 바나나 케이크를 만들고 싶었지. 그런데 몸짓을 했어? 맨 처음에 바나나를 포함하지 않은 그냥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맞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바나나를 포함한 바나나 케이크의 개수를 세고 싶은데 이 개수는 바나나를 포함하지 않은 이 생크림 케이크의 개수와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야. 즉, 바나나를 포함하지 않은 케이크의 개수와 바나나를 포함한 케이크의 개수는 같다. 근데 내가 개수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한다? 포함하는 케이크도 안 포함하는 거랑 개수가 같으니까 그냥 나는 안 포함하는 개수를 구해버릴 거야. 얘도 빼버릴 거야.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왔어요. 집합 A는 1, 2, 3이라는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습니다. 자, 이 집합에서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내가 구하고 싶었어. 부분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 이 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분명 다른 케이크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개수는 같다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이 그림을 똑같이 표현하면 이거야. 이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나는 우선 이를 안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되겠습니까? 1을 안 포함한다는 건 그냥 1이 없는 척 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1 빼고 부분집합 만들어서 쭉 적어보자. 불러봐. 시작. 공집합, 집합 2, 집합 3, 집합 2, 3.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후작업. 어머,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다가 1만 꽂아버리면 되지. 그래서 1만 꽂아버리니까 집합 1, 집합 1, 2, 집합 1, 3, 집합 1, 2, 3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흥미로운 건 뭐다?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4개와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4개는 개수에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포함한다라는 말이 나와도 더한다 뺀다? 뺀다. 알겠습니까? 바로 이런 원리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아까 그림처럼 수학적으로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자, A가 다음과 같을 때 1, 2는 포함한다 그랬지.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밖에 없어요? 한 자리. 한 자리밖에 없어. 포함하니까 안쪽에 하나밖에 못 들어가. 2가 갈 수 있는 자리도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근데 3, 4는 안 포함한대. 그러면 3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야? 바깥쪽에 한 자리밖에 없어요. 4가 갈 수 있는 자리도 바깥쪽에 한 자리밖에 없어요.
반면에 5가 갈 수 있는 자리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지. 어머 얘는 경우가 두 가지야. 6은 두 가지야. 7도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야. 그래서 뭐가 나왔으니까 2의 세제곱계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우린 이렇게 풀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풀겠다? 2의 7개의 원소 중에서 2개는 포함하니까 포함해도 빼고 또 2개는 안 포함하니까 안 포함해도 빼고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겠다 해요.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요거 좀 잘못됐어요. 이게 A입니다. 그 위에도 A예요. 위에 그림에도 여기가 A가 아니지. 죄송해요. 전체 집합이 아니고 A다. 죄송해요. 선생님 엉뚱한 데 쳤다. A. 전체 집합이 아니고 그 전체 집합 자리를 둘 다 A라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집합 자리를 둘 다 A라는 문자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 이해가 될까요? 예.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 부분집합의 개수는 시작! 포함해도 빼고 안 포함해도 뺀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막 포함하는 경우 몇 개 주고 안 포함하는 경우 몇 개 줘서 풀어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필기가 안 됐나요? 예, 필기 다 하신 분들은 16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6페이지. 아직 우리가 연산 법칙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16페이지에서 딱 한 줄만 배우고 갈 거예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의 핵심은 원소가 들어있다. 원소가 안 들어있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푸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1번. A는 집합 1, 2, 3, 4에서 2와 3이 반드시 들어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어? 2의 4제곱에서 몇 개를 빼면 된다? 2개. 2개를 빼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왜? 들어있어도 즉 포함해도 뺀다기 때문에. 됐죠? 엄청 쉽지? 그런데 이 첫째 줄 선생님이 여기에 가르치려는 내용은 뭐냐면요. 솔직히 말해서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 개나 소나 다 맞지 않겠니? 그래서 수학자들은요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 형태를 바로 이 표현을요 쓱 바꿔요. 애들이 잘 못 알아보게 바꿔요. 그 바꿔진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집합 X의 개수 구해볼래? 라고 나와. 그런데 이 집합 X가 1, 2, 3, 4의 부분집합인 거야. 그럼 부분집합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집합 X가 누구하고 누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2하고 3을 포함해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한다? 요게 요렇게 치고 2, 3은 X에 반드시 포함돼야 돼.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X는 얘의 부분집합인데 X는 2와 3을 포함해 라는 내용을요.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문제가 출제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이거를 보통 학생들은 얘랑 얘랑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본질은 같은 문제다, 다른 문제다, 같은 문제다라는 걸 볼 때마다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건데 2와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네. 4개에서 2개를 빼버리면 되겠다. 요렇게 얘를 보면서도 4개에서 2개는 반드시 포함하니까 빼면 돼.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란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좀 넘겨서 19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페이지로 들어갈게요. 예, 19페이지. 자, 우리 A의 몇집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집합을 자신의 원소로 삼을 수도 있어. 집합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set. 그러면 집합을 자신의 원소, 작은 집합들을 자신의 원소로 삼고 있는 큰 집합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power set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봤더니 자, 우리는 지금부터
A의 멱집합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야. 일반 집합이 아닌 멱집합이에요. 자, 근데 이 멱집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이 A라는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을 자신의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을 우리는 A의 멱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즉, 이 멱집합은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큰 집합이지, 파워풀한 집합이지, 파워셋이지. 그래서 이 멱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P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A라는 집합의 파워셋, 멱집합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 외에도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슨 생각해야 돼? A의 멱집합이구나. A의 멱집합이구나. 즉, A의 무엇을? 부분 집합들을 자신의 원소로 갖고 있는 큰 집합이구나. A의 부분 집합을 자신의 원소로 갖고 있는 큰 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학적인 표현은 같은 표현이다, 다른 표현이다, 같은 표현이다. 그런데 이 멱집합이라는 녀석은 원소로 실수를 가지고 있어요, 집합을 가지고 있어요? 집합. 그래서 원소 꼴에 대문자를 써주셔야 돼요. 소문자는 원소잖아. 근데 집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문자 X를 써줘야 돼. 근데 이 집합이 되는 요 X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멱집합의 정의예요. 자, 그래서 요 멱집합의 정의를 통해서 우린 뭐를 할 수 있냐면, 멱집합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 조건에. 어머, X는 A의 부분 집합이야 라고 나오면 멱집합을 끼고 보자면 이 녀석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동시에 이 X는 원소지. 누구의 원소야? 멱집합. 집합 A의 멱집합의 원소예요.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왔다리 갔다리 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A의 부분 집합인 동시에 얘는 멱집합의 원소야.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이 차이. 얘하고 얘하고 멱집합에서 왔다리 갔다리가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실제로 해보도록 할게요. A라는 집합이요, 집합 1, 2입니다. 내가 2의 A제곱이라는 건 A의 멱집합을 구하겠다지. 자, A의 멱집합의 원소 나열법으로 쭉 적어볼까? 시작! 공집합, 집합 1, 집합 2, 집합 1, 2라고 부분 집합을 이렇게 원소 자리에 쭉 적어 놓으면 돼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건 되게 보기 편하지? A의 파워셋 멱집합이야. 맞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이런 게 나와. 저건 뭐야? 좀 이상한데, 집합 좀 되게 이상하게 표현하는데. 근데 너희들 이런 비슷한 구조의 개념을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있지. 오늘 배웠지. 무슨 개념? 2의 n제곱. 맞습니까? 얘하고 구조적으로 똑같네? 얘가 의미를 갖게 되는 얘야.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멱집합 2의 a제곱의 원소의 개수는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그냥 이 녀석이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힌트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있어. 그리고 요 지수 자리에 뭘 붙이면 돼? a집합에 뭐? 원소의 개수를 그냥 두 개네? 두 개 이렇게 하면 돼. 이것이 바로 총 몇 개? 4개!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집합 A의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랑 일치한다? A의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제곱. 부분 집합의 개수와 일치한다요. 부분 집합의 개수와 일치하는구나 라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 분명 얘는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였는데 이 4개는 동시에 집합 A의 2의 제곱이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와 같죠. 얘는 동시에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공부를 좀 정확하게 잘 해두셔야 돼요. 왜? 집합과 집합의 관계가 원소와 집합의 관계로 왔다리 갔다리 서로 전환이 돼서요, 개념이 좀 미약한 학생들은 되게 헷갈린 파트 중에 하나야.
알겠죠? 자, 어쨌든 우리 요 녀석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 자, A라는 집합 주어졌는데 뭐라고 나왔어? A의 몇 집합에? 원소의 개수 구해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꼴을 원소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라고 쓸 건데요? 원소의 개수는 2의 6집. 되겠습니까?